자, 3회 동영 모의고사에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가죠. 조세 충론이 할당된 문제 내봤습니다. 그래서 1번 다음 중 가산세에 관한 설명에서 틀린 것은, 이거는 세법 용어죠. 예, 뭐 이미 여러분이 준비가 다 되셨을 거라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요약집 뭐 1페이지 정도 펼쳐 놓으시고요. 같이 요약집 보면서 정리하죠. 뭐 쓰지 마시고 이제 요약집 보면서 확인만 합시다. 1번 가산세란 뒤에 무슨 말 나왔죠, 여러분?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 이 말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 그랬죠. 가산세와 가산금 구분할 때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맞나요? 예, 맞죠. 다만 여기에 가산금은 포함한다, 포함하지 아니한다, 포함하지 아니한다. 예, 아는 건 이것밖에 없네. 2번 국세의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하며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한다. 맞아, 틀려? 틀렸죠. 예, 뭐가 틀렸죠?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예, 여러분이 있다, 없다, 포함한다, 제외한다. 이렇게 범위가 나온 세법은 특성상 제일 먼저 숫자, 그죠? 두 번째 범위, 포함한다, 제외한다, 이다, 아니다. 뭐 이런 용어가 나오면 항상 그거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답은 그래서 몇 번? 2번이 되겠네요. 자, 3번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밑줄자 부가세죠. 부가세는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모두 제외하죠? 밑에다가 무신고 가산세도 부과하지 않죠? 그래서 결론은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는 부가세는 무신고 가산세도 부과하지 않고 과소신고 가산세도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되죠? 종합부동산세는 무신고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지만 뭐는 과소신고 가산세는 부과하죠, 여러분? 예, 1쪽에 다 나와 있어요. 자, 4번. 2번에서 답을 못 찾으니 이제 4번, 5번 와서 이제 삽질하는 거죠. 예. 그래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무신고 가산세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됐어. 근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확정신고 기한과 관련하여 무신고 가산세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맞아, 틀려? 맞는 말이죠. 즉 이미 가산세는 몇 번만 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만. 그러니까 당초 양도돼서 예정신고 기한까지 신고를 안 했어. 근데 이 사람이 언제까지도 계속 안 했냐? 확정신고 기한까지 계속 안 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예정신고 안 한 것에서 무신고 가산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하지 않은 것에서 또다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죠. 이해하셨죠, 여러분? 예. 여러분 뭐 일사부재리 원칙이란 말 들으셨죠? 한 번 제대해서는 한 번에 벌만 부과하는 거지. 예. 자, 5번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이 되는 사유가 자 기한 연장 사유 또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 이럴 때는 가산세 부과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첫 번째 문제 그냥 기분 좋게 맞고 갑시다 해갖고 드렸으나 다 제 맘 같지는 않죠. 예. 2번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 성립 확정식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아서 뭐 별표 3개 그냥 맨날 1년 내내 별표만 치다 가는구나. 예. 그 친 거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예. 그래서 좀 제 생각으로는 초반에는 그냥 기본적인 내용 물어봤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 1번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의 물권을 취득한 때 납세무 성립 맞죠? 행위세는 어느 시점? 행위 시점. 그 다음에 취득세는 신고 납부 세목이니까 납세무자가 지방자치단체 뭐 할 때? 신고할 때 확정된다. 맞는 말이네요. 2번 재산세,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 자원 시설세. 무슨 세죠? 보유세죠. 따라서 과세기준 친절하게 6월 1일이라고도 적어줬네요. 그래서 과세기준에 납세무 성립한다. 맞았네요. 그래서 보유세는 항상 언제 납세무 성립한다? 과세기준이죠. 그 다음에 얘는 무슨 방법이죠?
보통 징수 방법에서 부가징수하죠. 따라서 지방세, 과세, 표준과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여기는 뭐죠, 여러분? 결정. 1번은 뭐였죠, 여러분? 신고, 결정. 그러니까 납세무의 확정은 신고냐, 결정이냐, 그게 키워드인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시려고 하셔야 돼요. 자, 3번. 종합부동산세 역시 무슨 세니까? 보유세니까 과세 기준에 납세무 성립하죠. 그리고 종합부동산의 원칙이 뭐죠? 정부 부가과세고 예외 납세무자 뭐 할 수 있다, 여러분? 신고 납부할 수 있죠. 그래서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된다. 맞는 말이죠? 다만 납세무자 뭐 하면 신고하면 정부의 결정은 있었던 걸로 보고 없었던 걸로 보고 없었던 걸로 보고 납세무자 뭐해서 신고해서 확정되는 거죠. 자, 4번. 예정 신고하는 양도소득세는 과세 기간이 끝난 때 납세무가 성립한다.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무 성립하는 것은 원칙이죠. 소득세 원칙인데 지금 4번은 원칙을 물어봤어, 예외를 물어봤어요, 여러분? 예외. 예외란 말이 어디서? 예정 신고하는. 이게 예외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언제가 된 거죠? 과세 표준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납세무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4번 틀렸네요. 그리고 정부가 과세 표준과세액을 결정할 때 확정된다? 아니죠. 납세무자 뭐 할 때죠? 신고할 때 확정되죠. 그래서 답은 4번이죠. 5번 인지세,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 특별 징수하는 지방소득세. 이 세 가지 특징을 뭐랬죠, 여러분? 납세무가 뭐하면 성립하면 특별한 절차 이시 없이 자동적으로 세액이 확정되는 특징 갖고 있다. 세 가지 꼭 기억하려세요. 네. 자, 3번. 다음 중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시에만 부과되는 세목으로 옳은 것은 별표 하나. 그러면 1번 인지세는 과세 문서로서 뭐가 있더랬죠, 여러분? 부동산 매매 계약서다 그랬죠. 그럼 부동산 매매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 문서니까 매매 당사자인 매도자, 매수자 따라서 취득과 처분 시에 부과되는 세목으로 분류가 되어 있죠. 따라서 1번이죠. 자, 그러나 지방교육세는 언제죠, 그러면? 지방교육세는 취득과 보유 단계에서만 발생하고 처분 단계에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랬죠. 거꾸로 3번 지방소득세는 보유와 처분 단계에서 발생하지만 취득 단계에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랬죠. 재산세는 어느 단계죠? 보유 단계죠. 뭐. 5번 농어촌 특별세는 어느 단계죠? 취득, 보유, 처분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죠. 따라서 답은 3번, 1번이 되겠네요. 자, 4번 소득세 법령상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토지의 교환인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잘못된 것은 자, 여기 4번부터는 이제 양도소득세 할당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그래서 4번을 보러 바로 양도의 개념이죠. 어쨌거나 여기서 눈에 띄는 자가 있죠. 몇 번이죠? 4번이죠. 뭐 4번. 일단 숫자가 들어갔잖아. 모르면 숫자 찍어 그냥. 대충 찍어. 있다 없다. 포함한다 제외한다. 그 찍더라도 좀 보기 지문을 읽고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 4번부터 먼저 내죠. 정리합시다. 분할된 토지의 전체 면적이 분할 전 토지 전체 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맞아 틀려? 틀렸죠. 누체 얘기했네요. 100분이 얼마야? 20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그래서 답은 4번이네요. 자, 그럼 1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합리적으로 바꾸게 해야 된다. 이게 바로 교환의 목적이죠. 자, 여러분 우리 토지 교환, 일반적 부동산의 교환은 양도로 본다 안 본다? 봐야 되는 거죠. 예. 교환은 대표적인 유상 양도니까 양도로 봐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 4번에 해당하는 교환일 때는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 얘기죠. 자, 요약점은 27쪽 정도 적어 놓으시면 되겠네요. 27쪽. 그래서 거기 보시면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동그라미 3번 있고요. 시뻘겋게 숫자까지 동그라미 쳐놨죠 이미. 27쪽 보시라고요. 요약지.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3번 보세요. 20%에 동그라미 쳐져 있어 안 쳐져 있어? 그 누가 쳤을까? 응? 희한하네. 가서 보면 다 표시돼 있어. 머리는 백지인데. 네. 그런 거죠 뭐.
자, 그래서 결론 냅시다. 저를 원망하면 안 돼요, 여러분. 왜 자꾸 나한테 인상을 써? 1번,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유를 합리적으로 바꾸게 한다. 이게 교환 목적이죠? 예, 그 다음에 2번, 정보 공간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야 된다. 맞는 말이죠? 3번, 토지를 분할하여 교환해야 된다. 맞는 말이죠? 4번이 틀렸다고. 그래서 이걸 강조해서 여러분한테 심지어는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이 두 개의 필지가 있는데 이 두 개의 필지 토지 경계선이 좀 반듯하지 못하고 이렇게 길 따라 물 따라 죽을 때 밤탱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서로 이용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서로 경계선을 좀 바꾸자. 요 바꾸는 과정에서 이렇게 교환이 일어나는 거, 요거는 지상 경계를 시정하게 한 거니까 과세를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근데 조건이 있다. 분할된 토지 면적에 분할되기 전에 토지 면적에 몇 프로를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20%를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그랬죠. 왜 20%를 초과하지 않아야 돼? 짜투리만 바꾸는 거니까 짜투리. 전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 짜투리만 서로 주거니 바꾸냐니까 면적 전과 후의 차이가 커야 돼 작아야 돼? 작아야 돼. 그래서 20%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 5번 토지 소유자는 토지 교환이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어떻게 된다? 제출하여야 한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예, 그래서 4번에는 4번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4번은 딴 걸 볼 필요 없고 분할 전과 분할 후에 토지 면적의 차이가 커야 된다 작아야 된다? 작아야 된다. 몇 프로 해야 된다? 20% 이하.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른 건 뭐 눈으로만 보시면 되고요. 자 5번 갑시다. 다음은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관한 설명이다. 기업부터 리을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별표 3개짜리죠. 바로 5번은 1주택의 예외규정, 1주택의 예외규정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29쪽부터 30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29쪽부터 30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같이 한번 볼까요? 기업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서 세대를 합쳤다. 아, 이거 눈치챘죠? 뭐죠? 노부모 동거봉양이구나. 그럼 이때 그러므로 인해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이때는 합친 날부터 몇 년이죠, 여러분? 10년이죠, 10년. 올해 개정된 내용이죠. 그리고 10년지 5년지 헷갈리면 보라고 보기지문. 보기지문을 보시라고요. 모르면은 그럼 1번과 2번은 몇 년? 5년 2개, 3, 4, 5번 10년 나왔죠? 그럼 1번, 2번 지우라고. 자꾸 보기지문을 지우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나중에 찍더라도 최대한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결론 1번은 기업은 몇 년에 여러분? 10년이죠. 올해 개정된 거죠. 반면에 여러분 혼인으로 인한 2주택일 때는 혼인으로 인한 2주택 몇 년? 5년. 그리고 요거는 양도소득세는 물론 어디도 똑같다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도 똑같다 그랬죠.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나 노무 동거봉양 몇 년이고 10년. 혼인은 몇 년? 5년.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같이 좀 기억 정리해 두시고요. 자, 니은 갈까요? 취약이나 근무상 형편이나 질병의 요양 등의 사유로 그 취득한 어디에 있는 거 여러분?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 이거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지방주택이죠. 그 다음에 그 밖에 무슨 주택 여러분? 일반주택. 그래서 항상 여러분 특정주택과 일반주택이 나면 뭐부터 처분하라 해서 여러분? 일반주택을 먼저 처분해야 됩니다. 그랬죠. 단 얘는 양도시기에 대한 제한을 받아서 취약, 근무상 또는 질병의 요양이라는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가 되면 해소된 날부터 몇 년 이내죠 여러분? 3년 이내죠. 3년. 잘 모르겠어? 그럼 니은 보라고. 3년 몇 개 나와 있고 3개, 5년, 2개. 그럼 어떤 게 맞는다는 얘기야? 3년이 맞다는 얘기죠? 네, 그럼 3번 지우라고. 그럼 이제 확률이 2개로 줄어들었죠? 50% 증가됐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나요? 문제 풀 때 이렇게 접근하셔야 된다고. 네. 자, D급 봅시다. 법령에서 정하는 임대주택이나 가정어린이집. 자, 여기 밑줄 가정어린이집이 올해 추가된 거죠? 작년까지 뭐만 있다가 그러면 임대주택만 있다가 올해부터 가정어린이집 추가됐죠. 그리고 그 밖에 1주택인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자, 이 임대주택 사업자나 가정어린이집 사업자가 거주하고 있던 주택을 양도했다는 얘기죠. 그럼 실수요자이기 때문에 거기서 몇 년 이상 거주했어야 돼? 2년이야 3년이야? 2년.
아, 2년 맞죠? 예. 잘 모르겠다고요? 보면 3호는 하나고 2년은 몇 개 나와 있어? 3개 나와 있죠? 예. 그렇게 찾아가는 거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하라고. 자, 리을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1세대가 취득하는 다른 주택이 그 이전한 시에 소재하는 경우는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다. 자, 여기는 몇 년이죠, 여러분? 5년이죠. 우리 일시적 2주택은 몇 년이죠, 여러분? 3년, 3년. 야, 내년에 아마 개정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2주택이라도 3년 이내 종전주택 처분하면 몇 주택으로 봐주겠다는 얘기 여러분? 1주택. 다만 수도권에 소재하던 법인이나 공공기관이 올라감에 따라서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그 지방 이전지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해서 몇 주택이 되었다? 2주택. 이때는 몇 년을 연장해 준다? 5년이죠. 이거 뭐 생각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과천시 종합종사 세종시로 이사 간 거 그거 생각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인가요? 예. 이러다 다 맞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도 지금 들고 있어? 안 들고 있어? 들고 있죠? 예, 그래야 돼. (6번) 소득세 법령상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로 오른 것은 별표 하나? 요거는 종합문제형으로 대비합니다. 예, 개별 문제라기보다. 자, 1번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가 법원의 무효 판결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소유권은 어떻게 했다? 환원되었다. 밑줄 소유권이 환원됐다. 그럼 환원 사유 따지랬죠? 왜 환원됐대요, 여러분? 판결이죠? 그럼 자발적이야, 강제적이야? 강제적. 그럼 이때는 당초 양도, 환원 모두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랬죠? 그래서 다시 온 거를 다시 재차 양도하면 재차 양도 시점에 대응되는 취득시는 어디로 간다 여러분? 당초 취득이죠. 당초 취득일. 32쪽에 나와 있습니다. 요약집에. 자, 2번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따른 환지 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랍니다. 환지 처분받은 토지 양도 때 언제 취득한 걸로 봐죠 여러분? 환지 전 종전 토지 취득이죠. 예. 다만 여러분 주의, 증안지나 감안지가 나오면 이때 증가분이나 감소분은 언제죠 여러분? 그게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죠. 그래서 물어보기는 원칙을 물어봤는데 답은 뭘로 얘기해서 여기 예외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틀렸다고.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 출전이 원칙을 물어본지 예외를 물어본지 그것부터 파악하셔야 되는 겁니다. 꼭 좀 습관 들이시고요. 자, 3번 매매 계약서 등에 기재된 잔금 지급 약정일보다 앞당겨 받거나 늦게 받았다. 그래도 언제 우리는 무조건 실제로 받은 날이죠. 사실상 대금 청구. 따라서 답은 몇 번이죠? 3번이 되겠네요. 3번. 자, 4번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소유권 보존 등기돼요. 아니 무허가 건축물인데 무슨 등기부가 있어서 소유권 보존 등기일이 나오냐고. 자, 5번 1981년 9월 10일에 점유 개시를 했다. 아, 그거 4번. 그럼 4번은 소유권 보존 등기일이 아니니까 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상 사용일이 되겠죠. 5번 1981년 9월 10일에 점유 개시한 토지를 민법의 취득 시효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1981년 9월 10일이다. 이거 왜 틀렸지? 그렇죠. 의제 취득시 걸린 거죠. 그래서 지금 5번은 두 개가 더블된 거 여러분. 뭐하고? 시효 취득과 그 다음에 의제 취득시 두 가지가 합쳐진 겁니다. 실무 나가면 이런 일이 발생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시효 취득한 민법에 따라서 시효 취득한 토지를 양도했다. 그럼 양도 시점에 대응되는 취득시는 어디로 가라 여러분? 점유 개실. 이게 맞아. 그래서 1981년 9월 10일에 맞아. 그런데 문제는 1984년 12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무조건 언제 취득한 걸로 본다 해서 여러분? 1985년 1월 1일이라고 했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 여러분 부동산 등은 무조건 취득시는 어디서 걸린다? 85년 1월 1일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 기억이 안 나면 모대역에 있으면 손톱에다 적어가. 그냥 85년 1월 1일 이렇게. 네일 아트 같은 거는 하지 말고 제발. 여기다 이렇게 손톱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 네일아트 하는 데 가갖고 이거 적어달라고 그래. 이렇게. 그럼 감독관이 봐도 뭐해? 그럼 무식한 놈 네일아트야. 그러면 되지 뭐. 근데 본인이 적어놓고도 이게 뭔지를 몰라. 이거 뭐 적어놓은 것더라? 그러니까 이상하게 요 책상에만 앉으면 이상해. 혼미한 상태가 돼. 그죠? 바깥에만 나가도 그냥, 아니, 바깥에 나갈 필요도 없어. 쉬는 시간만 되면 아주 해맑아지는데, 여기만 앉아주면 이상하네. 자,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는 뭐 기본적인 내용 물어봤어요. 제 입장에서는, 물론 여러분 입장에서는 공부하신 양에 따라서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겠지만, 객관적 입장에서는 여기까지는 다 기본적인 내용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본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서 7번 나왔죠. 딱 보는 순간 풀고 싶은 마음이 들어 안 들어? 들어야 됩니다. 예. 자, 7번 일단 문제부터 확인합시다. 다음은 거주자가 국내 소재 상가 건물을 신축한 후 여기 밑줄 건물 신축 후 양도했답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야 할 금액은 얼마인가? 여기 밑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할 금액 밑줄. 이게 뭔지 모르면 게임은 끝난 거죠 뭐. 다만 양도소득 산출세액은 없는 거로 가정하며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여기서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지문의 공통사항입니다. 주어진 자료만 갖고 답을 보냈죠. 그러면 결론 이거 뭐 물어보는 거냐? 뭐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올해 신설된 규정이죠. 예, 33쪽 봅시다. 33쪽 보세요. 그래서 올해 신설된 규정으로서 곧바로 계산 문제를 한번 내봤습니다. 왜냐면 예전에도 개정된 내용을 그 당해 연도에 계산 문제를 낸 게 있었어요. 즉 예를 들어서 허위 신고했을 때 우리 허위 신고하면은 즉 업계약서나 다운계약서 우리 비과세 요건 충족했더라도 비과세 받아 못 받아? 못 받고 과세하죠. 그게 신설되자마자 그게 계산 문제로 나왔어. 그래서 그 경향에 따라서 요 규정을 만들어 본 겁니다. 자 봅시다. 요약집 잠깐 같이 한번 보고요. 정리하죠. 거주자가 건물을 뭐 했다 그러면 신축. 그리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부터 몇 년의 양도했다 여러분? 5년 이내. 그래서 첫 번째 양도 건물 신축 그 몇 년 이내 양도 여러분? 5년 이내 양도. 이제 두 번째 조건이 있죠. 이때 양도책을 실질 취득가격으로 하지 않고 뭐로 하면 밑줄? 환산 취득가격으로 했다. 이게 두 번째 조건이죠.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그때는 해당 건물 환산가격 몇 프로를 5%를 어디다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어떻게 하랬어요 여러분? 더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거 페널티 부과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양도책을 실가로 하지 않고 무슨 가격을 하면 환산 취득 가격을 통해서 양도책을 줄이는 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페널티 부과하겠다. 그래서 무조건 환산 취득가의 몇 프로를 5%를 뭐로 양도소득세로 때리겠다. 특히 거기 화살표도 제가 표시해놨죠. 이때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도 때린다 안 때린다? 때린다 그랬죠. 그거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만 찾으면 돼? 환산 취득 가액의 몇 프로? 5%만 때리면 되는 거죠 여러분. 예. 근데 문제는 환산 취득 가액을 주어지지 않고 여러분 보고 뭐 하라는 얘기야? 계산해봐라 그 얘기죠 뭐. 그렇죠? 네, 그러면 여러분 다시 33쪽 위로 올라갑시다. 예배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환산 취득가액 계산 구조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잖아. 이거 계속 했잖아. 환산 취득가 어떻게 계산한다고 그러면 양도 당시 실질 거래가격을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이 뭐야?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정리해보죠. 실질 양도 가액은 주어졌나요, 여러분? 예, 주어졌네요. 얼마로 주어졌어요, 여러분? 10억 주어졌죠. 언제 양도했다 그랬죠, 여러분? 2018년 9월 22일에 양도했죠? 응? 예. 그러면 신축했대. 그런데 신축했는데 실제 취득가액은 확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죠. 확인 불가능, 실제 취득가액 확인할 수 없다. 그러면 실질 취득가격, 취득 당시 실질 거래가격 확인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뭐죠? 매감환이죠. 자, 그래서 매매 사례까지 나왔나 찾아봅시다. 없나요? 예. 그리고 없으면은 거기 고려하지 말라고 그랬죠?
주어진 자료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매매 사례가 안 나왔으니까 고려하라, 고려하지 마라. 고려하지 마라는 얘기야. 그럼 두 번째 이제 뭐로 가야 되죠? 감정가로 가야 되겠죠? 매감 환이니까 감. 자, 감정가액 주어졌어요? 없잖아. 그러면 이제 셋째가 뭐야? 환이죠. 매감 환이잖아. 그래서 무슨 가액으로 가네? 아, 환산 취득 가액으로 양도 차익을 계산해야 되겠구나라는 거죠. 그러면 건물 신축 후 몇 년 이내 양도? 5년 이내. 근데 여기 5년 이내 양도란 말이 있어 없어? 있어요? 거기 주어졌잖아. 뭐로? 거래 일자로 제시됐죠. 거래 일자로. 그러니까 5년 이내란 말이 직접적으로 주어지지 않고 거래 일자 보고 5년 이내 양도라는 조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해 보라는 얘기죠. 그럼 보유기간 따져봅시다. 딱 보는 순간 보유기간 1년이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럼 몇 년 이내라는 얘기야? 5년 이내 양도했다는 얘기죠. 그럼 조건 충족했죠. 첫째, 건물 뭐하고? 신축하고 신축 후 몇 년 이내 양도해서 지금 5년 이내 양도했죠? 그러면서 지금 뭘로 계산하는 거죠? 양도차익을? 환산 취득가로 하는 거죠? 그러면 조건 충족했죠. 그럼 이때는 환산 취득가의 몇 프로를? 5%를 어디다? 양도소득 결정세에다 더하는 얘기죠. 그럼 일단 요거부터 구해야 되겠죠? 그럼 환산 취득가. 자, 양도 당시 실가는 주어졌죠? 그럼 요 주어진 실질 거래가 양도가액을 어느 당시? 양도 당시 기준시가 나와 있나요, 여러분? 양도 당시 기준시가 나왔잖아. 얼마로? 5억 원. 그리고 취득 당시 기준시가 나와 있나요? 3억 원. 그러면 몇 프로예요, 이거? 60%죠? 응? 그러면 그냥 환산 취득가 얼마 되는가, 여러분? 6억 원이죠. 자, 그러면 환산 취득가액 나왔네요? 그러면 환산 취득가액의 몇 프로, 여러분? 5%. 그러면 6억 원이 5%. 6억 원이 5%. 그러면 5, 6, 30 얼마 되는가? 3천만 원. 이걸 어디다가 양도소득 결정세에다 더하라. 더하는 금액은 얼마 그래서 결론은 3천만 원. 근데 산출세액이 나왔다 안 나왔다? 없다 그랬죠? 그래도 3천만 원 때려야 된다 안 때려야 된다? 때려야 된다는 얘기야. 큰 금액이야 작은 금액이야? 3천만 원 세금 더 때리겠다는 얘기야. 큰 건지 작은 건지 스키야. 네 키는 작다. 그거는 알겠는데 이 금액이 큰 건지.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예. 그래서 얘가 환산 취득 가액으로 계산해서 양도책을 줄여갖고 산출세액이 나오지 않더라도 3천만 원 기본적으로 양도세를 뭐 하겠다? 때리겠다. 그 얘기 여러분. 이해하셨나요?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저는 사실 이거 두 개를 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뭘 물어보고 싶냐? 옆에다 적어놔, 여러분. 그 문제 지문에. 거기, 양도소득 결정세에 더할 금액이 얼마인가 이것만 물어봤죠? 근데 사실 저는 하나를 더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냐? 양도 차이가. 그래서 다른 학원에 냈더니 다른 학원에서 수험생들이 너무 어려워해갖고, 예, 여기에 길동이 오면서 여기에 빠진 거야. 양도 차이 계산해보자고, 양도 차이. 그래서 문제는 양도 차익과 요 결정세액에 더해야 되는 금액 두 개를 물어봤는데 너무나 부담스러워 하더라고. 그래갖고 줄였어요. 그러나 줄이나 안 줄이나 결과는 똑같죠. 자, 뭐 물어봤다고? 이거 한 번 더 합시다. 무슨까지 물어봤죠, 여러분? 양도 차익. 그럼 우리 양도 차익은 양도가에다 뭐 했어요, 여러분? 실질 취득가. 자, 그래서 지금 환산 취득가를 계산했죠? 그래서 환산 취득가 얼마 나왔어요, 여러분? 6억. 그럼 양도 차익이 얼마, 여러분? 설마 제가 10 빼기 6을 물어봤겠냐고. 그죠? 생각을 해봐. 출전이 문제되는 사람인데 10 빼기 6을 물어봤겠냐고. 그럼 저는 여기서 굳이 양도 차익을 물어본 건 뭐예요, 여러분? 취득가액을 실질 취득가액을 하지 않고 뭘 하면? 매감 환기로 하면 이때는 뭐가 나온다 그랬어? 필요 경비 계산 공제기 나옵니다. 이거를 아는지 물어보고 싶어갖고 양도 차익이 얼마냐 물어봤던 거예요, 여러분.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거기 우리 33쪽에 보시면은 기타 필요 경비 중간 박스 있죠? 박스. 그럼 취득가액을 뭘 하면 여러분? 실가라면 기타 필요 경비로 뭐가 나오죠? 자본적 지출가 양도비죠. 이거 패키지라고 그랬죠? 이미 박스로 묶여 있어.
그리고 이때 취득가액을 실가로 하지 않고 뭐라면 매감 환기라면 이때는 자본적 지출가 양도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가 나온다 여러분?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이 나온다. 이거 물어본 거에서 제가 양도책을 물어본 이유는 취득가액을 실가로 하지 않고 매감 환기를 했을 때는 뭐가 한 번 더 나야 된다.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이 나온다. 이것까지 물어보고 싶었던 거였어요. 근데 그 학원에서 공부 좀 한다는 분도 그냥 순간적으로 놓치는 거죠. 몰라서 놓치는 것보다는 순간적으로 놓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나를 알아. 매감 환기로 하면 필요경비 계산 공제가 빼야 된다는 걸 아는데 순간적으로 요것을 실제 사례 계산 문제를 물어보니까 놓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요거는 여기 환산취득과 필요경비 계산 공제 양도차 계산 문제는 작년 기출문제입니다. 작년 기출문제. 근데 작년 기출문제는 요 양도차익이 나왔는데 이 양도차익이 어떤 거냐? 바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한 번 더 뭐 해야 되죠? 그렇죠. 안분 계산을 한 번 더 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작년에 16개에서 합격생들이 보통 평균적으로 7개, 8개 맞았다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올해는 조금 희망을 가져봅시다. 경기도 안 좋은데 일할 수 있는 사람 빨리 일할 수 있게 분위기 풀어줘야죠. 자, 갑시다 그냥. 아니 경기가 안 좋으면 실업률이 높아지죠. 지금 현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뭐야? 경제 악화죠. 응? 그러면 제가 만약에 정책권자라면 저는 그러겠어요. 취업이 안 되면 일할 수 있게 뭘 터주는 것도 좋은가? 길 터주는 것도 좋은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취업이 안 되는데 내가 개인 사업 하겠다는 얘기야. 그럼 개인 사업 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도 나쁜 건 아니라는 얘기지. 그래서 내가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시험을 봐서 못 보게 하는 것도 정부 입장에서 별로 정책적으로는 좋은 게 아니죠. 여보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올해 시험 좀 무난하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합격하자마자 일하고 싶으신 분은 일할 수 있게 터주는 것도 저 같으면 정책권자로 풀어줘야죠. 뭐. 예, 죄송합니다. 이거 갑시다. 그러면 필요경비 계산공제가 나와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필요경비 계산공제 우리 어떻게 했죠, 여러분? 취득 당시 곱하기 공제유였죠. 공제를 기억나시나요? 어떻게 했죠, 우리? 37 짓고 하나. 그럼 갑시다. 필요경비 계산공제. 자, 취득 당시 기준시가 주어졌나요? 주어졌죠, 기준시가는. 얼마로 주어졌어요, 여러분? 3억. 자, 그리고 양도 물건이 뭐죠, 여러분? 건물이죠. 근데 부동산일 때는 미등 양도는 몇 프로가 하죠, 여러분? 10분의 1로 줄어든다고 그랬죠? 그래서 미등 양도 시비 걸지 말라고 해서 거기 뭐를 써놨어요, 여러분? 양가를 1번에 뭐라고 적어놨어? 등기됨. 그 말을 왜 써놨냐? 미등 양도 시비 걸지 마라. 그 얘기예요. 그 결론 몇 프로 하라는 얘기가 공개율? 3%. 그러면 3억 원에 3%가 얼마 되죠, 여러분? 3, 3은 9, 900만 원인가요? 네, 그래서 바로 양도 차익은 바로 3억 얼마? 9,100만 원 되나요? 또 어려? 10억에서 얼마 빼고 6억. 그럼 얼마 나왔어? 4억. 4억에서 900만 원 빼니까 900 빼니까 얼마? 9,100. 3억 9,100 맞나요, 이거?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었는데 자, 어쨌거나 좋습니다. 지금 결론 낼게요, 여러분. 제가 물어본 초점은 이거야, 지금. 건물을 뭐 한 다음에 신축한 후, 신축 후 몇 년 이내? 5년 이내에 양도하면서 그거를 실질 취득 가액을 하지 않고 무슨 가액으로 하면 여러분? 환산 취득 가액을 하면 요 환산 취득 가액에 대해서 몇 프로를? 5%를 환산 취득가액 몇 프로를? 5%를 어디다가 결정세에다 더하라. 여러분 이 결정세이란 말을 어려워하는 분이 계시네요. 이거 내가 우리 기본세도 나왔는데 자 여러분 우리 과표에다가 뭘 곱해서 여러분?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산출세액이 나오는 거죠. 이거는 모든 조세 기본이며 공통이며 예외가 없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과세상 우리 했잖아. 근데 여기다가 얘가 조세특례 제한법이나 기타 법률에 따라서 공제 대상이다. 그러면 여기서 세액 공제 뺀다고 그랬죠. 또 세액 감면을 받으면 세액 감면을 빼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 산출세액에서 세액 공제와 감면을 뺀 게 바로 뭐냐면 결정세액입니다. 결정세액.
근데 여러분 세액 공제나 세액 감면은 일반적으로 받는가 예외적인 것만 받는가? 예외적인. 그러면 이게 없다. 공제 대상이나 감면 대상 아니다. 그러면 이때는 뭐가 같아지죠 여러분? 산출세액과 결정세액이 같아지죠. 근데 혹시 무슨 대상이면 공제 대상이거나 감면 대상이면 요 세액 공제와 감면액을 뭐한 금액? 뺀 금액 무슨 세액? 결정세액에다가 요거 얼마? 3천만 원을 페널티로 부과하라 그 얘기죠. 이해하셨나요? 자, 마무리합시다. 그런데 이때 산출세액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하더라도 얼마 때려라? 5% 때려라 그 얘기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네. 왜 그러냐면 요거 환산 취득가액 실제 실무 나가면 여러분 양도가에서 원래 뭘 빼야 되죠? 실질 취득가액이야. 근데 실질 취득가격이 요 환산 취득가액하고 계산해 봤더니 실질 취득가액이 더 적어. 무슨 가격이 더 크더란 얘기야? 환산 취득가액이 더 크더란 얘기야. 비교를 해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나요? 실제 취득 원가, 건설 원가하고 환산 취득가액을 비교했더니 건설 원가가 더 작아. 신축 원가가. 그러면 실제 신축 원가가 있어도 신축 원가로 하지 않고 뭘 해버리더란 얘기야? 환산가액으로 계산해버리더란 얘기야. 그래서 양도체가 어떻게 하니까 의도적으로 줄이더란 얘기야. 그래서 니네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줄이면은 페널티 부과하겠다 그 얘기 여러분. 이해하셨나요? 네. 그래서 결론 냅시다. 자, 33조 올해 신설된 거죠? 요걸 계산 문제로 물어본가? 그래서 결론. 건물을 신축하는 몇 년 이내 양도했다 여러분? 5년 이내 양도. 두 번째 조건. 취득가액을 실질 취득가액을 하지 않고 무슨 가액을 하면? 환산 취득가액을 하면 이때는 무조건 그 환산 취득가액 몇 프로를? 5%를 뭘로 때려라? 페널티로 부과하라. 그래서 어디다 더하라? 결정세액에다 더하라. 이때에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페널티는 부과하겠다 안 하겠다?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양도책을 줄여갖고 안 나오게 하더라도 페널티 부과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7번? 예. 7번만 좀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자, 8번 갈게요. 소득세법상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나서면 틀린 것은 다만 주택은 비과세되지 않으면 조정 대상자에 소지하지 않는다. 자, 이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별표 3개 계속 쳤던 거고 우리 준비됐었죠? 34쪽에 있는 내용이네요. 34쪽. 자, 1번 등기된 토지나 건물이랍니다. 밑줄. 첫 번째 조건이죠, 여러분? 그래서 1번 공제 대상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장기 보유 몇 년이죠, 여러분? 3년 이상 보유죠. 그럴 때 기본적으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해주는 거죠? 예. 여기 단서가 있었죠, 여러분? 첫째, 이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1번 요건 충족했다더라도 안 해주는 게 첫째 뭐죠, 여러분? 미등기 양도. 그죠? 근데 올해 신설된 게 뭐였죠, 여러분? 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을 몇 개 이상 갖고 있다가 2주택 이상을 갖고 있으면서 얘를 누진세다 몇 프로? 10% 또는 20% 할증과세 대상일 때는 할증과세일 뿐만 아니라 모두 안 해준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안 해준다. 제외 규정 꼭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 34쪽에 나와 있어. 제발 정리는 요약책 갖고 하셔야 됩니다. 문제 갖고 정리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2번 갑시다. 자,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을 3년 보유고 양도했다. 적용한다. 맞아, 틀려? 맞죠? 네, 1번과 2번 묶으세요. 1번과 2번은 바로 뭘 물어보는 거죠?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대상을 물어본 거죠. 공제 대상. 그럼 여러분 2번은 조합원 입주권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럼 조합원 입주권 하면 여러분 꼭 확인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확인해라세요?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건지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건지 확인해라 그랬죠, 여러분? 예. 그래서 반드시 조합원으로서죠. 즉 누가 양도하는 것만 원조합원이 양도할 때만 해준다.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은 승계조합원을 말하는 거고 승계조합원이 양도한 조합원 입주권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 얘기죠. 그럼 여러분 2번을 5번과 연결시키기 바랍니다. 그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해서 보유하다 양도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때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금액은 전액 공제 주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한다 해서 여러분 관리 처분 계획 인가 또는 사업 시행 인가 전 양도차로 한정한다고 그랬죠.
따라서 이때 이 보유기간은 기존 건물과 부수 토지 취득한 날부터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일까지 기간으로 한다. 맞아? 틀렸죠?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일이 아니라 언제까지 써? 여러분 관리 처분 계획 인가든지 사업 시행 계획 인가일까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답은 5번이네요. 요약집에 나와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3번 볼까요? 마무리합시다. 자, 3번. 법령이 정하는, 자, 밑줄 누구죠, 여러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는 10년 이상 보유 시 100분의 얼마까지만 받아, 여러분? 80% 공제 적용한다. 맞는 말이에요? 맞죠? 왜? 밑줄 1세대 1주택이라고 그랬죠? 1세대 1주택이니까 얘는 보유 연수당 몇 프로, 여러분? 8%가 되는 거죠. 1세대 1주택이란 말이 없으면 몇 프로가 되는가, 여러분? 3%. 예, 그것만 확인하시면 되죠, 뭐. 그래서 3번은 적으세요. 공제 금액을 물어본 거죠. 자, 4번. 요거는 이제 4번은 보유 기간 계산 물어봤죠. 그래서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2월 과세의 경우, 즉 증여 2월 과세 규정을 정하는 거죠. 그럼 이때 일반적인 증여받은 자산 양담 언제 취득한 걸로 버렸죠, 여러분? 증여받은 날. 그런데 뭐가 적용하면 증여 2월 과세가 적용했던 증여받은 날이 아니라 어디로 간다? 증여자의 당초 취득일로 간다고 그랬죠, 여러분? 예, 그걸 물어본 거네요. 그래서 여러분 34쪽에 있는 내용 꼭 정리해 두시고요. 나오면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자, 9번 갑시다. 역시 두 번째로 난이도, 예, 그래서 최상의 난이도의 문제죠. 9번이. 그래서 지금 요 3회는 지금 실전 난이도, 작년 난이도에 맞춰서 문제 만들어 봤습니다. 자, 9번. 다음 자료에 한 의뢰 양도소득세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다만 소유권 취득에 관한 등기는 모두 이루어졌다. 즉 미등기 양도는 시비 걸지 마라 그 얘기죠. 예, 봅시다. 갑이 5억 원의 실지 거래가로 취득한 토지를 몇 년 보유하고 4년 보유하고 밑줄 배우자 나왔다. 배우자. 그럼 이거 일반적 매매다 다른 매매다. 다른 매매인 거죠. 예, 을에게 증여했대. 그리고 갑이 이때 배우자 을에게 증여할 당시 시가는 얼마 밑줄 7억. 그리고 이에 따라서 증여세 얼마 납부했다? 1,000만 원을 을이 냈대. 그리고 다른 필요 경비는 없다 그랬어. 다른 경비는 논하지 말아요. 여기 밑줄 다른 경비의 대표가 뭐죠 그러면? 증여를 받았을 때 증여세 말고 다른 필요 경비로 나오시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취득세 적어, 취득세. 그러니까 취득세도 나오는데 취득세까지 지금 논하지 말자 그 얘기야. 자, 세 번째. 증여받은 후 몇 년, 2년 보유하고 특수관계인이 아닌 병에게 8억 1,000만 원의 실가로 양도했대. 그럼 이거 보는 순간 누구 지간의 거래고? 배우자와 직계준비세권의 거래로서 부동산이나 회원권을 증여받은 날부터 몇 년 이내? 5년 이내 제3자한테 양도했다는 얘기죠. 아, 그러면 뭐 얘기하는 거구나? 9번. 증여 2월 과세를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게 딱 떠올라야 되죠. 요약집 35쪽에 나왔죠. 별표 3개 1년 내내 지금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편의상 설명이 편의상 그림 하나 먼저 그려놓고 갑시다. 자, 당초 갑이 취득했대요. 언제 취득했다고 그랬죠, 여러분? 언제라는 말은 없죠? 고맙죠, 뭐, 그러면. 그럼 얼마, 여러분? 얼마 주사 때? 5억 원. 뭐라고 제시돼 있어요, 여러분? 실가. 자, 그러다가 갑이 몇 년 보유하고 4년을 보유했다, 여러분. 상황만 이해하세요, 여러분, 상황. 4년을 보유하고 갑이 을한테 뭐 했다, 여러분? 증여했다, 그랬죠. 갑이 을한테 증여하였다. 그럼 이때 갑은 뭐가 되는 거고, 여러분? 증여자. 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증자죠. 얼마짜리 받았죠, 여러분? 7억짜리 받았다고 그랬네. 여기 뭐라고 제시되어 있죠, 여러분? 시가.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갑이 7억짜리를 을한테 준 거죠. 그런데 이때 문제는 이 갑과 을이 누구라는 게 문제야, 여러분 지금? 배우자입니다라고 했죠, 배우자. 그러면 이 증여 당사자가 배우자거나 누구이면 직계존비속이고 그 증여받은 부동산의 회원권을 몇 년 이내? 5년 이내 제3자한테 양도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을이 받아서 몇 년 보였다, 여러분? 2년 보였다.
즉 몇 년 이내에 양도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 여러분한테 5년 이내에 양도했습니다. 그 얘기 여러분. 그래서 을이 병한테 지금 뭐 했다? 팔았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을은 여기서 뭐가 되는 거죠? 양도자. 병은 뭐가 되는가? 취득자. 그럼 당연히 양도자한테 뭐가 부되는 거 여러분? 양도소득세 물어보는 거고 취득자한테는 당연히 뭐가 부되는 거 여러분? 취득세. 근데 우리 지금 취득세 물어보는 거야? 양도소득세 물어보는 거야? 양도소득세 물어보는 거 아니야? 얼마 팔았대 여러분? 8억 1,000만 원에 팔았다고 그랬죠? 예. 실가로 제시되어 있나 여러분? 예. 그래서 지금 을이 병한테 팔았을 때 이 양도소득세 어떻게 계산할 거냐는 얘기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때 첫째 일반적인 증여면 일반적인 증여 그럼 언제 취득한 걸로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취득 시기는 증여받은 날이죠. 증여받은 날. 요 날이 대원칙인 거죠. 그래서 증여받은 자산 양도했다. 언제 취득한 걸로 봐라? 증여받은 날에 취득한 걸로 봐라는 얘기야. 이게 일반적인 경우죠. 예. 그러면 따라서 이 자산의 보유기간은 얼마가 되는 거고? 2년이죠 뭐. 그리고 양도가액에서 빼야 되는 취득가액은 이때 취득한 걸 보니까 이때 가액 얼마? 7억. 요거를 실제 양도가에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빼라 그 얘기죠 여러분. 응? 응. 그래서 취득가액은 얼마 되는 거 여러분? 7억이죠. 따라서 양도청은 얼마 되는가? 1억 1,000인가요? 예, 1억 1,000. 쉬는 시간이 와서 질문하지 마. 이거 어떻게 나온 거냐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양도 차익 얼마 났죠 여러분? 1억 1,000만 원. 그럼 장기부 특별공제 받아 못 받아? 못 받죠. 왜 못 받아? 2년이니까 못 받죠. 기본공제는 받나요? 네, 미등기 양도가 아니랬죠 여러분? 네, 등기 다 이루어졌다 그랬잖아. 그럼 기본적으로 얼마 받을 수 있어서 다른 자산 없다 하면 250. 그럼 과표는 얼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도차 1억 1,000만 원에서 얼마 빼라고? 250. 그럼 얼마? 1억 750만 원인가요? 네, 잘했어요. 이제 뭐가 포함돼 여기다가? 세율. 자, 몇 년 보였어요 여러분? 2년 이상. 그러니까 무슨 세율 적용하는 거죠 여러분? 누진세율 적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누진세율 표준이면 뭐까지 계산할 수 있는가? 세액까지 계산할 수 있겠죠? 없어서 우리가 못하는 거지. 그러고 있어요. 이게 일반적인 증여야 여러분. 됐죠 여기까지? 그런데 이제 갑시다. 문제는 이 갑과 을이 지금 누구고?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고 그 부동산이나 회원권을 증여받은 몇 년에? 5년 이내에 제3자한테 뭐하면? 양도를 하면 이때는 증여 2월 과세 규정을 적용해서 결론 냅시다. 증여 2월 과세는 을의 취득 시기를 원칙은 언제지만 을의 취득시 언제지만 증여받은 날이지만 증여 2월 과세는 을의 취득시를 증여받은 날로 하지 말고 을의 취득시를 일로 갑의 취득일에 이때 을이 뭐 한 걸로 보라는 얘기야? 취득한 걸로 봐라 그 얘기야. 이게 결론이야. 이게 바로 뭐야? 증여 2월 과세 결론이야. 그래서 증여 2월 과세 어렵지 않아요? 취득 시기를 언제로 하지 말고 증여받은 날로 하지 말고 증여자 갑의 취득일에 얘가 누가 취득한 걸로 보라? 을이 취득한 걸로 보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날에 취득한 걸 보라면서 을의 보유기간을 얼마라는 얘기야? 6년. 더 하라는 얘기 더 하는 거죠. 그럼 몇 년 되고? 6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건 취득가액을 이걸 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취득한 걸 보니까 이때 가액 얼마? 5억 원을 뭐로? 실지 취득가액으로 대응시켜라 그 얘기 여러분. 이게 증여일 과세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그림은 계속해서 그려놓고 여러분 핸드폰에도 몇 번 찍겠어요 이미. 그러나 찍어만 놨지 그 일은 안 봤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꼭 집에 가서 이걸 직접 한번 눈으로 보지 말고 한번 그림을 그려가면서 직접 한 번만 해보시면 됩니다 라고 했고 하셨기를 기대합니다. 그래도 하라고도 안 하는 사람이 있죠. 자, 증여율 과세합시다. 증여 2월 과세의 결론은 뭐야? 을의 취득 시기를 일반적인 증여받은 날이 아니라 언제? 증여자의 취득일에 누가 취득한 걸로 봐라? 을이 취득한 걸로 봐라는 얘기겠죠. 오케이?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럼 보유기간이 이제 몇 년 되는 거예요, 여러분? 6년이 되는 거죠. 그럼 취득가액은 7억 원이 아니라 얼마 되는 거예요, 여러분? 5억 원이 되는 거죠, 5억 원.
그럼 양도차익은 양도가 얼마에서 8억 1,000만 원에서 취득가 얼마 빼란 얘기야? 5억을 빼란 얘기죠. 단 주의사항. 그러면 을이 이때 취득한 걸로 보니까 당초 이때 취득한 걸 보니까 중간에 증여가 있었던 걸로 보는 거 없었던 걸로 하는가? 없었던가 동일한 경제 효과 발생하는 거죠. 근데 실제 증여로 인해서 이때 증여세 납부한 게 있다고 그랬어? 없다고 그랬어? 있다고 그랬죠. 얼마? 1,000만 원이죠. 예, 실제 1,000만 원입니다. 7억이면. 왜냐면 7억짜리 받으면 부부지간에 얼마까지 공제해준다고 그랬죠, 제가? 6억. 그럼 7억에서 6억 빼라고. 그럼 얼마 남았어? 1억. 그럼 과표 1억일 때 증여세는 10%입니다. 그래서 1,000만 원 나옵니다. 그냥 숫자로 찍은 게 아니라. 1억을 초과해서 5억까지는 20%. 5억을 초과해서 10억까지는 30%. 10억을 초과해서 30억까지는 40%. 30억 초과하면 50%까지 가는 거야. 뭐 허기야. 안 받아봐서 아직도? 가서 달라고 그래. 씨. 단 시험에 합격했을 때 얘기죠. 그래서 결론 요거까지 어렵지 않죠? 근데 당초 기납할 때 뭘 남겼다면 그놈도 어떻게 해줘라? 양도채 계산할 때 빼줘라 그 얘기로. 그래서 결론 양도채 얼마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3억. 그래서 3억 원에 맞추려고 굳이 제가 8억 1,000만 원이란 말을 그래서 붙인 겁니다. 다 뜻이 있어요. 그러면 자 양도채가 얼마 되고 여러분? 3억. 그럼 장기부특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네. 왜? 보유관이 몇 년 됐으니까. 아까는 2년했기도 못 받은 거고 지금은 취득일이 저쪽으로 했으니까 보유관 얼마? 6년. 그러니까 이때는 장기보유특별 공제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죠. 당연히 미등기 양도니까 뭐도 받아? 기본 공제 받는 거죠. 그럼 과표는 얼마 나오나 여러분? 계산 안 되겠죠? 이거 해야 되니까. 그럴 때는 하면 되는 거. 세율은 어떤 세율이에요 여러분? 당연히 2년 이상이니까 누진세율로 가돼서 산출세요? 됐죠, 여러분? 네. 자, 이제 요거에 대한 설명이네. 그래서 이제 봐요. 증여 이율과세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거, 요, 뭐 계산하라? 양도채 계산. 요게 이제 가장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가? 계산 문제로만 물어보면 요거 물어볼까요, 여러분한테? 계산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이 정도는. 근데 좀 이게 어려운 게 왜 어렵냐면 이거를 또 전체적인 사항을 뭘로 물어본가? 설명형으로 물어봤죠. 그러니까 어려운가? 오히려 계산 문제가 나오면 심플하죠, 뭐. 자, 갑시다. 1번. 갑과 을이 증여 당시 배우자인 경우에는 어느 당시? 증여 당시 배우자였대, 여러분. 근데 양도 당시는 이혼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대? 이혼했대. 그래도 적용한다, 안 한다? 해야 되는 거죠? 예. 이혼해도 소용없다. 그럼 유일한 방법 못 받겠더라서 사망밖에 없다 그랬죠? 상속. 요걸 집에 가서 얘기하라고 아저씨한테. 자, 그래서 결론 냅시다. 양도 당시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어떻게 돼서도 소멸된 경우에도 증여 이월 과세 적용한다 안 한다? 한다. 예, 맞는 말이죠. 2번. 갑의 양도 차익 3억 1,000만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면 된다. 맞아, 틀려? 틀렸죠. 왜 갑이네? 지금 양도자는 누구예요, 여러분? 을이잖아. 을이 내야죠, 왜? 그리고 양도채가 얼마 나온 거예요, 여러분? 3억 원이 나왔죠, 3억 원. 3억 1,000만 원을 뭘 공제 안 한 거죠? 그렇죠. 증여세 안 뺀 거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증여세 안 뺄 것 같아갖고 그걸 함정을 한 겁니다. 됐나요, 여러분? 예. 네. 자, 3번. 그럼 여러분, 우리 증여 이월 과세는 왜 적용하는가? 세금을 많이 떼려고 적게 떼려고? 많이 떼려고 하는 거야. 양도채 커졌잖아. 일반적 양도채가 얼마인데 1억 원이지만 증여과세 영도하니까 5억 원이 돼버린, 어디에서 3억 원이 돼버린 거죠, 여러분? 커졌어, 작아졌어? 커져야지. 증여 이월 과세 규정을 적용했을 때 세금이 커져야 되죠. 근데 거기 한번 보죠. 증여 이월 과세 규정을 적용해 계산한 양도소득세 밑줄 요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어. 이걸 적용하지 않은 양도소득세 자 동그라미 뭐하면? 적으면 일단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 거죠. 증여 이월 과세는 세금이 커져야 되는가, 작아져야 되는가? 커질 때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시험 공부도 여러분 똑같아. 오로지 합격에만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합격을 못하면 결국 시험 공부하는 의미가 없는 거야. 자, 3번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규정이죠. 자, 그 다음에 4번. 양도차익의 18% 상당액을 장기보유 특별공제 금액을 한다.
밑줄.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무슨 금액 기준이야? 양도 차익. 그리고 보유 연수 몇 년? 6년. 그리고 1세대 1주택이란 말이 있어 없어? 없죠. 없으니까 이때는 다시 뭐가 되는 거야 여러분? 장기 1년당 몇 프로 되는가? 3%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 3년 곱하기 여기 특별공제 3년 보유한 몇 년이야? 6년이죠. 6년 곱하기 1년당 몇 프로? 3%. 그래서 공제율은 몇 프로 나오는가? 18% 나오죠. 뭐의 18%죠? 양도 차익의 18%를 장기 보유 특별공제주란 얘기죠. 오케이? 예. 자, 5번. 갑과 을 간에는 소득세법상 연대 납세무가 없다. 당연하죠. 누가 내는 거니까 지금 을이 내는 거죠. 을이. 그러면 여러분 이제 조금 조건 하나 더 합시다. 요거하고 꼭 같이 정리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증여 이월 과세가 적용되면 세금이 커지는가 작아지는가? 커지는 거죠. 그럼 우린 피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 피합시다. 그럼 배우자와 직계준비석이 아닌 배우자 직계준비석이 아닌 특수관계인 동원하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때 요 배우자와 직계준비석이 아닌 특수관계라서 제가 뭐 얘기해놨죠 여러분한테? 형제, 자매, 친인척. 그래서 심지어 교회까지 가라고 그랬잖아. 응? 예. 그래서 형제, 자매님, 친인척님, 을 동원하는 거죠. 그러면 얘를 동원하면 증여 이월 과세를 적용해 못해? 못하죠. 이때 이렇게 배우자와 직계 준비석이 아닌 특수관계를 동원해서 빠져나가는 걸 못하게 하겠다.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부당예산 부인 규정의 증여 후 양도죠. 예. 그래도 여러분 많이 올라오셨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많이 올라오고 있어. 앞으로 남은 기간만 쭉 계속 이 페이스만 유지하면 여러분 충분히 합격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 이렇게 배우자와 직계준비석이 아닌 특수관계인에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뭐하고? 증여하고 증여한 자산을 몇 년 이내? 5년에 제3자한테 양도하면 딱 결론. 증여 이월 과세는 딱 하나야. 아까 증여 이월 과세는 의뢰 취득식을 이날에 취득한 걸 보는 거랬죠? 증여 후 양도는 아예 증여 자체를 어떻게 했다니까? 도로 내버리겠다니. 그래서 누가? 갑이 직접 누구한테? 병한테 직접 양도한 걸로 봐라.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증여 후 양도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은 누가 양도해서 매매계약서의 매도자 누구지만 을이지만 우리 세법은 양도에서 누가 양도한 걸 보겠다는 얘기야. 갑이 양도한 걸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요게 차이점이야. 그러면 이때 갑이 취득한 걸 보니까 보유가 몇 년 되고 6년. 요때 가액이 뭐가 되는가? 실질 취득가액이 되는 거죠. 5억 원이 실취득가액. 다만 증여 자체를 도로냈기 때문에 이 증여세를 여기는 뭐 해준다? 환급해준다. 이게 차이점이야. 요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결론 똑같아요, 여러분. 증여 양도는 보유가 몇 년 되고 그대로 6년 되고 취득가액도 얼마 되고 여러분 5억 원이 되는 거야. 그럼 양도가 얼마에서 8억 1천만 원에서 8억 1천만 원에서 취득가 얼마를 했으니까 5억이죠. 그런데 기납한 증여세는 여기는 필요 경비로 빼줬지만 증여 후 양도는 증여세를 어떻게 줬기 때문에 환급해 준단 말이야. 증여 자체가 없었던 걸 보는 거니까. 이해하셨어요? 증여세 돌려준다고. 그러니까 1천만 원을 빼 못 빼? 못 빼 여기는. 그래서 여기는 양도세가 얼마야? 3억 1천만 원. 요게 차이점이에요. 요게. 얼마의 차이나 여러분? 그렇죠. 요것 때문에 차이 나는 거죠. 응? 응. 그래서 역시 장기부 특별공제 받아 못 받아? 받죠. 기본공제도 받아야겠죠. 똑같으니까 나머지는. 오케이? 역시 이 증여 후 양도 규정을 적용해서 세금이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커져야 되는 거죠. 오히려 작아지면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해. 이때는 백도야. 백도. 이해하셨어요? 예. 그럼 도대체 작아지는 경우가 어떤 거냐? 이럴 수도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당초 취득가액이 5억 원이 아니라 얼마였다? 8억 원짜리였다 봅시다. 8억 원짜리. 8억 원짜리인데 어떤 시장 경기의 하락으로 인해서 얼마짜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7억짜리가 된 거죠. 그럼 취득가액을 7억으로 빼면 되는데 얘는 일로 갔더니 8억을 빼면 오히려 양도책이
줄어들죠. 이때는 이러한 증여 이월 과세나 또는 증여 양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백도 다시 일로 오란 얘기야. 오케이? 예. 자, 마무리. 우리는 증여 양도 누가 직접 양도한 거기 때문에 증여자 갑이 직접. 그래서 갑한테 뭘 때린 거야 지금? 양도소득세 때린 거죠. 근데 갑은 이미 재산을 을한테 이미 다 증여한 후의 상태로서 돈이 없을 수 있죠. 누구 보고 너 다 추징하겠다 그랬더니 이 사람은 얼마야? 29만 1,000원밖에 없습니다. 그랬죠. 그럼 얘 잡으러 갔더니 얘 돈 29만 1,000원밖에 없대. 그럼 얘 잡아야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이때는 갑과 을 간에 무슨 의무를 부담한다? 연대 납세무죠. 그래서 연대 납세무는 어디에만 있는가? 증여의 양도일 때만 되는 거죠. 오케이? 예. 여러분 간곡히 부탁합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중요하다,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던 부분은 여러분 반드시 맞춰야 되는가? 네. 진짜 나왔네? 아씨 내년에 외워야지. 그럼 큰일 나는 거야 여러분. 왜냐면 제가 예상하지 못한 문제도 분명히 나온다고 시험에. 자 갑시다. 10번 양도소득세 부당예산 부인 규정 중 증여 후 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옳지 않은 것은 별표 3개. 그래서 9번과 10번은 다 양도소득 금액. 8번, 아니 9번, 10번, 11번 다 요거는 양도소득 금액 계산 특례 규정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결론 저거나 9번은 뭐? 증여 2월 과세. 10번은 뭐야 여러분? 증여 후 양도. 11번은 적으세요. 고가 양수, 저가 양도죠. 자, 10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 물어봤죠? 1번. 거주자가, 자, 밑줄. 배우자와 직계준비속을 제외한 특수관계. 이게 첫 번째 조건. 둘째, 밑줄. 양도소득세 과세대. 요게 달라. 증여 2월 과세는 모든 과세 대상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뭐일 때만 적용한다 했어요, 여러분? 부동산이나 회원권일 때만 적용해. 다시 한번 증여 2월 과세는 뭐일 때만 적용한다고요? 부동산이나 회원권을 증여받았을 때고 증여 후 양도는 모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다 적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주식이나 파생상품 다 적용하는 거야. 그리고 그 증여 한 후 그 증여받은 자가 증여의 일로부터 몇 년의 양도? 5년에. 요거는 똑같아. 공통상. 자, 2번.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거로 봐. 양도처에 한다. 이게 바로 증여 후 양도의 결론이야. 근데 3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봐. 계산한 양도소득세가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세 합반세보다 적어야 한다? 적으면 안 되지. 어떻게 돼? 커야 하는 거죠. 그래서 3번이죠. 답은 4번 증여 당시 기납한 증여세는 어떻게 한다? 환급한다. 증여이율 과세는 어떻게 했죠? 이거를 증여이율 과세는 필요경비산입. 예, 그거 차이점. 자 5번 양도소득세 납세는 누구다? 여러분 증여자. 여기 따르면 누가 되는가? 갑이죠. 따라서 이때는 증여자 갑과 수중자 을 간에 무슨 의무가 있다? 여러분 연대 납세가 있는 거죠. 자, 11번. 다음 자료와 같이 특수관계인 갑으로부터 을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특수관계인 병에게 양도한 경우 을의 양도소득세 양도 차익으로 오른 것은 그렇죠. 다만 다음 자료 이외의 소득세법상 해당 규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가정한다. 다른 거는 논하라, 논하지 마라. 논하지 마라. 그럼 요거는 바로 뭐죠, 여러분? 특수관계인 간의 고가양수, 저가양도일 때 우리 규정을 적용할 거냐 말 거냐 조건 따져야 되겠죠? 자, 그럼 갑시다. 주어진 자료 봐. 자, 요건 주어진 자료 내용을 이해하셔야 되겠죠? 일로 갑시다. 갑이 취득해서 누구한테 양도했죠? 을. 을이 취득해서 누구한테 양도했죠? 병. 여기 다 매매죠? 매매한가? 그런데 문제는 이 갑과 을이 지금 어떤 관계라는 얘기야? 또 을과 병이 어떤 관계라는 얘기 다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다 그 얘기죠. 그럼 정상적 거래, 비정상적 거래, 비정상적 거래죠. 자, 이제 조건 따집시다. 여러분 봐. 취득 당시 보세요. 얼마짜리를? 5억짜리를 얼마에 샀다는 얘기야? 5억 2천만 원. 그럼 이거 싸게 산가 비싸게 산가? 딱
딱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시장 맨날 가잖아. 이게 싼 거야 비싼 거야? 그러면 이제 환장하는 거죠. 그러면 한마디로 외우지 마시고 그냥 얼마짜리를 5억짜리를 5억 2천만 사요. 비싸게 산 거죠? 비싸게 샀다는 걸 우리는 뭐라 표현한가? 고가 양수로 표현했을 뿐이야, 여러분. 그러면 조건 따지라고. 그럼 두 실질 거래가 시가 두 가격의 차이가 얼마 여러분? 응? 실질 거래가과 시가 두 가격의 차이가 얼마야? 차이가 2천만 원밖에 안 나죠? 시가대로 샀는데 안 샀는데 안 샀지만 그 금액이 딱 보는 순간 여러분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지 안 나는지 봐야 되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5억짜리인데 뭐 2천만 원 정도 차이 나는 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떤지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요 두 가액의 뭐 차에 절대적 조건 갑시다. 얼마 이상이 되거나 3억 원 이상이 되거나 돼 안 돼? 안 되죠? 자, 둘째 뭐 시가 몇 프로 얼마죠? 5억 원. 얘 몇 프로야? 5%죠. 두 번째가 시가 몇 프로? 5%.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시가의 5%, 3억 원 이상. 못 외우겠으면 적어가. 책상에다 적어놔. 미리미리. 응? 그럼 5억 원이 5% 얼마야? 2,500만 원보다도 얘가 커 작어? 작죠. 그러면 시가대로 거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요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야. 그러면 이때는 실질 거래가 5억 2천만 원 그대로 인정해 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그래서 5억 2천만이 산 걸로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야. 오케이? 네. 자, 그다음에 양도당시 갈게요. 얼마에 팔았다는 얘기야? 이게 이런 자료를 빨리빨리 봐야지. 아, 그러면 시장에다 내다 팔면 8억을 받을 수 있는 거를 얼마 받았다는 얘기야? 7억. 비싼 거야? 싸게 판 거야? 싸게 팔아. 이게 이상한 놈 아니야? 그랬더니 누지가 이래 다 특수관계. 그래. 그러면 그렇지. 그럼 우리는 이걸 뭐로 표현한 거야, 여러분? 저가 양도로 표현했을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지 뭐. 역시 그럼 두 가격의 차이는 얼마 여러분? 1억. 딱 봐도 여러분 커 작어. 크자야 큰 금액이면 1억이면. 그럼 절대적 조건 얼마 이상 여러분? 3억 원 이상은 아니지만 시가 얼마 여러분? 8억 원. 8억 원이 몇 프로 여러분? 5% 얼마? 5, 8, 40. 4천만 원 외에다가 크죠? 그러면 이때는 차이가 너무 크니까 이때는 실가로 인정하고 안 하고 뭐로 계산하겠다? 시가로 계산하겠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럼 결론 양도가액은 자 봐요. 그러면 을은 세무서에 신고할 때 얼마의 양도한 걸 신고한가? 얼마 양도한 걸 신고했어? 7억 원의 양도한 걸 신고했겠죠? 얼마 주고 산 거를? 5억 2천만 원에 산 거를. 그래서 을은 세무서에 신고를 할 때 양도 차익을 얼마로 했어? 1억 8천만 했죠? 아니 을은 다 실가로 했을 거 아니야. 을이 이렇게 신고했단 말이야 실가로. 근데 우리는 이걸 인정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이게 바로 뭐야 여러분? 고가 양수 저가 양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양도가에 7억 원은 인정하고 안 하고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 양도를 보는가? 우리는 세무서장은 8억 원의 양도한 걸로 보겠다는 얘기야. 너는 얼마 양도했다고 신고했지만 7억 원에 양도했다고 신고를 했지만 세무서장은 이거를 시가 얼마에? 8억 원에 양도한 걸로 보는 거죠. 취득가는 그대로 인정해줘 안 해줘? 어? 크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그대로 가는 거죠 뭐. 그럼 양도치가 얼마 되는 거야 여기는? 그러면 2억 8천만 원이죠. 오케이? 그러면 결론 이 규정을 적용하니까 세금이 커지는가 작아지는가? 커져야 돼. 항상 다 커져야 되는가? 이해하셨어요? 세금을 많이 때리겠다고 적용하는 규정들이니까 커져야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 양도 차익은 얼마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2억 8천만 원. 계산하실 수 있겠죠?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12번 양도소득세의 부동산에 대한 신고 납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물어봤죠. 자, 별표 3개짜리죠. 이제 신고 납부. 어려운 거 다 끝났어 이제. 고생했어요. 자, 2018년 9월 22일 부담부 증여. 언제 날짜야? 2018년 9월 22일이죠? 오늘 며칠이야?
오늘 25일이야? 오늘 며칠이냐고? 몰라. 날짜도 지금 날짜가 언제 가는지 몰라. 그냥 요일 감각만 있을 뿐이야. 22일이죠? 그 오늘 날짜랑 맞춰준가 문제 할 때 이런 센스가 있다. 야, 아이씨. 오늘 9월 22일이구나. 난 토요일인 줄 알았어. 자, 오늘 날짜 여러분 뭐 했어? 부담부 증액했어. 누차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채무 인수액은 무슨 양도? 유상양도. 따라서 요거는 뭘로 내라? 양도소득세. 이때 양도세 예정 신고기는 언제까지냐? 그 얘기야. 그럼 우리 몇 개월에서 원칙은 몇 개월이죠, 여러분? 예정 신고 2개월. 근데 부담부 증액은 예외 몇 개월? 3개월. 증여세 신고 기한과 맞춰준 겁니다. 그렇죠? 그럼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12월 말까지죠. 그래서 1번이 틀렸죠. 그래서 1번 맞추고 나오세요. 그 얘기야. 1번 맞추지 못하고 못 나오니까 이제 2번, 3번, 4번, 5번 가서 한번 더 찝쩍대고 모르겠네. 시험 끝나니까 남들은 머리가 아프던데 나는 뭐가 아파? 팔다리만 아프죠. 삽찜을 하고 나와갖고. 그래서 1번은 예정신고기한 원칙을 물어본가 예외를 물어본가? 예외. 자, 2번 갑시다. 해당 과세기간의 밑줄 누진세율 적용 자산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누진세율 적용 자산. 항상 누진세율은 무슨 과세야? 합산 과세라고 했죠. 그래서 이 예정신고를 몇 회 이상 하는데 2회 이상.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합산해서 신고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때는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 금액과 자 밑줄 뭐하여? 합산하여 신고를 납부됩니다. 합산. 무슨 자산이기 때문에 그런가? 누진세율 적용 자산이기 때문에 그런가? 누진세율 적용 자산이기 때문에. 자, 3번.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한 자가 관련 법률, 즉 공익사업이나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뭐가 됐든 밑줄 수용, 밑줄 토지 등의 수용. 그럼 우리 뭘 받고 나오죠? 보상금. 근데 그 보상금이 많아 적어. 그래서 더 달라고 뭐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드디어 승소 판결을 받아갖고 어떻게 해서 징액됐다. 그래서 보상금이 어떻게 해서 변동됨에 따라서 밑줄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 금액이 어떻게 되면 변동된 경우 이게 결론이야. 한마디로 나중에 보상금 더 받았다 그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그럼 당초 신고한 금액이 달라지겠죠? 자, 당초 양도는 얼마 받았냐? 토지 수용되면서 당초 수용을 받으면서 보상금을 얼마 받았냐? 4억을 받았어. 근데 나는 이거 못 받겠다는 얘기야. 더 달라는 얘기야. 그래서 뭐 했어? 소송 제기했어. 그래서 나중에 1억 원이 승소 판결을 받아갖고 5억 원, 즉 1억 원이 보상금이 증액됐어. 그럼 우리는 양도가를 얼마로 보는 거야 이제? 5억 원이 양도한 걸 봐야 되겠죠? 어? 토지 수용되면서 보상금 당초 얼마 받았다고? 4억. 그럼 이게 무슨 가액이 되는 거야? 양도가액이 된단 말이야. 4억 주고 파는 거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요걸 가지고 뭘 계산하는데? 양도차익 계산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갔죠? 왜냐면 소송이란 게 하루 이틀 사이에 끝내는 게 아니라 1년, 2년, 3년 가잖아.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몇 년 지난 다음에 결국 확정돼서 내가 1억 원을 어떻게 했다고? 징해. 그래서 얼마 받았어? 5억. 그러면 난 당초 얼마를 세했어? 4억. 이걸 얼마 양도한 걸 해야 돼? 5억 원을 양도 수정해야 되겠죠? 이거 확정 신고해야 된다. 그 얘기 여러분. 자, 그런 경우에는 자, 갑시다. 결론 이거야. 밑줄 소송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 밑줄. 즉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예정 신고 기한과 똑같아. 양들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몇 월이네? 2월 이내와 똑같은 거죠. 근데 이건 법을 이렇게 표현했어.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다음 달 말일까지. 그러면 오늘이 승소 판결 받았어. 오늘 며칠이야 여러분? 9월 22일이다 봅시다. 소송 판결 확정일 언제다 거기 적어놔? 3번 9월 소송 판결 확정일 밑줄 쳐놓고 언제라고 가정하면 9월 22일이다. 그럼 언제까지 추가 신고 납부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쵸? 11월 말까지 꼭 적어놔. 그러니까 말이 어려워서 그래. 다음 달 말일. 마치 우리 예정 신고 기한과 똑같은가? 양도에 속한다는 말부터 2개월이네. 그래서 이거 제가 좀 주무관하고 통화를 했어요. 기획재정부 주무관하고. 왜 표현을 이렇게 했냐. 왜 예정시간은 양들이 속한 달에 말일로부터 했는데
그래서 몇 월이네? 2월 했는데 왜 여기는 예? 양 확정일이 속한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 했냐 그랬더니 뭐라 그럴게요? 말일은 한자가 들어가고 그걸 한글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대. 응? 여기는 말일이 안 들어갔잖아. 뒤에 들어갔지만은. 그래갖고 큰 의미는 없어. 그래서 당초 예정시가 그냥 똑같은 표현을 해줘서 우리가 더 쉬울 텐데. 그죠? 예. 그래서 별로. 하여튼 요거 올해 몇 년죠 올해가? 2018년 예, 신설된 규정. 그래서 여러분 요것만 봅시다. 판결 확정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뭐 하면? 추가 신고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결론 어떻게 한대? 그거 어쩌란 말이야 그러면. 그래서 확정 신고 그러니까 신고 납부한 거를 본다. 그래서 어쩌라고? 가산세 부과하지 않겠다. 그입니다. 가산세. 그러면 가산세 부과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는 지스키야. 그걸 그렇게는 안 해석해야. 세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에 안 들어. 자, 그래서 여러분 3번을 물어본 거는 이유는 뭐냐? 딱 하나야. 올해 신설된 규정이니까 요런 규정이 있습니다라는 의미를 보여준 거야. 이해하셨어요? 네. 넘어가도 되겠죠? 네. 예. 자, 4번 빨리 갑시다. 4번은 부가세야. 부가세 등. 그래서 양도소득세 납세는 양도소득세 밑줄 납부세액의 몇 프로? 10%를 뭐로 내죠? 여러분 지방소득세를 한 번 더 내죠. 근데 납부하는 거 가정에서 뭘 받으면 감면세 몇 프로를? 20%를 모르는가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 납부세액은 지방소득세야. 그 다음에 감면세액은 어디로 가는가? 농어촌 특별세. 다만 농어촌 특별세 저거 무슨 세고? 부가세. 지방소득세는 부가세가 아니라 뭐래서? 독립세입니다. 그랬죠. 자, 5번. 거주자로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에 따른 납부세액이 각각 얼마 초과하면? 밑줄 1,000만 원 초과하면 이때는 양도세도 뭐 할 수 있다 여러분? 분할 납부할 수 있죠. 몇 개월 이내야? 2개월 이내. 2개월 이내 뭐와 똑같아? 재종과 똑같죠. 근데 재종은 얼마 초과였죠? 분납? 500만 원 초과. 헷갈리면 안 돼. 이런 걸 그래서 일부러 제가 구분하십시오라고 낸 겁니다. 13번. 종합문제죠. 별표 3개. 충분히 양도세 종합문제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그대로 나온다는 게 아니라요. 자, 1번은 여러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한번 기본적인 내용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1번은 몇 페이지에 적어놓으시면요 되냐면 26쪽 적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1번은 자 한번 같이 보죠. 이미 다 봤던 건데 1번 영어권을 별도로 평가는 하지 않았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거로 인정되는 영어권 이거를 밑줄 뭐와 함께 사업용 토지와 함께 양도했답니다. 그럼 양도세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2.5. 2번 합자 회사의 토지를 현물 출자하였다가 퇴사하면서 밑줄 그대로 찾아가지고 나왔대. 그럼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봅니다. 이거는 양도의 개념 대법원 판례 물어본 겁니다. 자 3번 수도권 밖에 읍 또는 면적에 소지하는 귀농주택인 농어촌 주택과 그 밖에 일반 주택. 자 그러면 농어촌 주택인 귀농주택과 일반 주택 나왔죠? 그럼 항상 뭐부터 처분하랬어? 일반 주택. 근데 이 일반 주택은 조건이 있어요. 그 귀농주택을 취득한 납세자 동그라미 여기 몇 년이야? 5년. 요거 바꿀 수 있어. 출제원이 3년을 살짝 바꿀 수 있어. 3년 아니라 몇 년이라고 여러분? 5년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밑줄. 귀농 후 최초로 양도는 한 개의 일반 주택. 그래서 여러분 요 3번은 적으세요. 1주택의 예외 규정 물어본 겁니다. 1주택의 예외 규정. 요약집 30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4번 실질 거래 가액에 따라 예정 신고 또는 확정 신고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달라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실질 거래가를 뭐했다? 확인했을 때는 그 밑줄 무슨 가액을 세무서장이 확인한 실가를 가지고 양도가 또는 취득가액을 뭐 할 수 있다 여러분? 경정, 고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여러분 설명을 단 한 번도 드리지 않았던 내용인데 요약집에는 33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잠깐 보세요. 4번을 제가 왜 물어봤냐면 4번은 중위에서 낸 게 아니라 우리가 평소 강의할 때 듣도 보도 못한 거야. 그러면 당황하지 마세요. 일단 답이 아니다. 아니다. 지금 그걸 보여드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일부러 4번 넣은 거야. 다시 한번 4번을 넣은 이유인 것은 얘가 시험에 나와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혹시 전혀 보도 듣도 못한 조문이 나면 당황하지 마시고 일단 답은 우리가 보던 데서 찾아라. 근데 우리가 보던 데서 답이 없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못 보던 걸 찍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예. 자, 5번. 소득세법에 따른 조정 대상적의 다주택자 밑줄. 여기서 다주택자 누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2주택 이상자를 말하는 거죠. 얘는 밑줄. 첫째, 어떻게 하라고? 누진세율의 10% 또는 20% 뭐하죠? 할증과세죠. 그래서 2주택이면 몇 프로 할증과세? 10%. 3주택 이상이면 20%. 이때 요 조정 대상적은 취득 당시야, 양도 당시야. 저거나 양도 당시야. 여기는 양도 당시. 비과세 할 때만 취득 당시야. 헷갈리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 조정 대상적에는 주택을 취득할 때는 비과세 요건이 2년 이상 보유는 물론이고 2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며. 그 당시에 그 조정 대상적 어느 지역이고 어느 당시고 취득할 때. 왜? 내가 취득할 때 이게 조정 대상적인 걸 알고 들어가면 2년 이상 거주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근데 나머지는 다 어느 당시야? 양도 당시 조정 대상적인 거야. 양도 시점으로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할증과세 하나 맞는 말이죠? 예. 그 다음에 장기보트표공제 적용받을 수 없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맞는 말이야. 그러나 양도소득기본적 적용받을 수 있다죠. 예. 그래서 5번이 틀렸죠. 그러면 그 밑에 하나 질문이 왔어. 조정 대상적이 1세대 1주택자대. 적어놔봐. 1세대 1주택자고. 다주택자가 아니라 1세대 1주택자다 봅시다. 그럼 서울에 몇 주택 갖고 있다는 얘기야? 하나. 그럼 비과세 받을 수 있어 없어? 있죠. 1세대 1주택이니까. 다만 2년 이상 보유 앤드 뭐가 들어가는가? 2년 이상 거주가 들어갈 뿐이죠. 근데 비과세를 받지 못해서 과세가 되는가? 과세 대상이니까 장기보유특별 공제 받아 못 받아? 비과세 요건 충족했다 비과세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이때 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과세 대상이야. 그럼 양도차익 계산해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뭘 빼야 돼? 장기 보유특별 공제인데 얘가 조정 대상적인 1주택이 돼. 장기 보유특별 공제 차감할 수 있어 없어? 응? 있지. 2주택자가 규제 대상이지 1주택자는 규제 대상이 아니잖아. 이해하셨어요? 응. 그러니까 장기 보유특별 공제 받을 수 있단 말이야. 몇 년 이상 보였으면 3년 이상 보였으면 이때 공제는 1년당 몇 프로가 되는가? 8%야 3%야? 8%가 1세대 1주택이면 그냥 8%니까. 이해하셨어요? 응. 자, 여기까지 하고 좀 10분 쉴까요? 예.